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걸까요? 단순히 더 많이 먹어서? 아니면 덜 움직이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 정말 단순히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몸속 어딘가에서 아니면 환경 속에서 나이가 들면 살이 찌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일장 나이와 신진대사의 관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진대사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태우는 고성능 엔진과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엔진은 점점 부드러운 운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후 매 10년마다 우리의 신진대사는 약 2에서 3%씩 감소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40세 이상에서 신진대사율이 20% 정도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체중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신진대사가 약 25% 감소하여 그만큼 지방 축적이 쉬워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질까요? 이는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감소는 우리 몸의 근육량을 줄이고 이로 인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조직인데 이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자연히 소비하는 칼로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근육량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기계로 변해갑니다. 예를 들어 60대 여성의 경우 신진대사가 30대보다 약 25% 정도 낮아지며 이는 그만큼 지방 저장을 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연희 후 여성들이 특히 부엉이 체형, 즉 복부 지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방이 복부에 축적되면 이는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장 호르몬의 숨겨진 역할. 40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여성은 폐경을 경험하며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지방 분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은 복부 지방 비율이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쌓이게 됩니다. 폐경 이후 많은 여성들이 겪는 체중 증가가 바로 이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 이후로 매년 약 1%씩 감소하는데 이는 근육량 감소와 복부 지방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은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는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이어져 당뇨병 같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을 높입니다. 이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를 띠는 에너지 수준과 활동 의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가 약해지고 반대로 그렐린의 효과는 더 강해지면서 우리가 더욱 자주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삼장 환경과 습관의 영향. 우리는 종종 증가를 단순히 신체적 변화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면서 운동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활동량은 점점 감소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복부 지방이 쉽게 쌓이고 더 나아가 단 음식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 유독 달콤한 간식이 생각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사람들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뇌에 신호를 보내면서 위안을 주는 음식에 대한 갈실에서 비롯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음식 환경도 한몫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초가공식품에 노출됩니다. 간편하지만 칼로리가 높고 영양소는 적은 음식이 주변에 넘쳐나는 환경에서 과거보다 체중을 관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고당분 식품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체중 증가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 유전과 생물학적 리듬. 혹시 가족 중에도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계신가요? 그렇다면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만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지방이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유전자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리듬, 즉 우리 몸의 시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히 더 적은 수면을 면 부족은 체중 증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의 몸은 렙틴 수치를 낮추고 그렐린 수치를 높여 더 많은 음식을 먹도록 유도합니다. 오장 해결의 실마리.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신진대사를 높이거나 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측면에서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의 숫자보다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육장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왜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진대사의 변화, 호르몬의 감소, 환경적 요인, 그리고 유전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인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